전산회계 2급 자 92회입니다. 92회. 자 92회 기출문제. 자 1번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은 유동성이 낮은 순서대로 배열한다. 틀린 건 몇 번? 1번이네. 1번. 유동성이 뭐한 것부터? 높은 것부터. 맞습니까?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적는 건 뭐부터 적습니까? 자산 중에 유동산 순서 문자산, 당좌. 그 다음 뭐 적어요? 재고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무형. 그 다음이 오케이 기타 비유동. 이런 순서로 적는 것을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되시겠죠? 이런 순서로 작성, 유동성이 높은 순서로 적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이걸 총액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본 항목은 중에서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과 이익잉여금 구분해서 표시한다. 맞고요.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결산일 현재 1년 기준으로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을 구분해서 표시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중에 회계상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맞습니다. 자, 영미 실업은 종업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종업원을 채용했다 해서 월급을 준 거 아니죠? 이거 회계상 거래 아니에요. 건물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한 것도 역시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음에 영업용 자동차 한 대를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자, 디귿은 회계상 거래가 맞죠? 차를 구입했으니까 현금 주고. 리얼을 보내면 1,000만 원 상품을 추가로 주문하였고, 주문한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주문 아니고요. 바른은행에서 현금 2천만 원을 3년간 차입했다. 돈 빌려온 거는 회계상 거래가 맞죠? 그럼 뭐가? 디귿과 뭐예요? 미음.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1번. 3번입니다. 다음 중에 회계정보의 내부 이용자에 속하는 이해관계적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내부관계 이해자라는 것은 회사 내부에 누가 있냐 이 말이죠. 회사 안에 누가 있습니까? 경영자와 종업원이 있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뭐 이건 상식적인 문제고. 다음 4번 문제. 다음 거래에서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을 물었습니다. 11월 30일 상품 110만 원을 진화 상사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자, 일단 상품을 판매한 거 맞습니까? 상품을 판매했으면 일단 상품을 매출한 거죠. 매출했으니까 어디 적힌다고요? 매출을 하는 장부인 매출장이라는 장부에 적히고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어디에? 상품 재고장이라는 장부에 상품이 얼마짜리가 얼마만큼 나왔습니다 라고 적을 거고요. 외상으로 적었으니까 뭐 했습니까? 매출처 원장,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생이니까 매출처 원장에 그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운송비 14만 원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출납자,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다루고 있는 보통예금 출납자이라는 장부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표시될 수 없는, 이 뭐야? 계정 과목 묻는 거네. 계정 과목은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외상매입금 없습니다. 그죠? 외상매입금 공개하면 나오는 거니까. 자, 다음 문제입니다. 15번이에요. 다음 자료에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당좌자산을 계산하면 얼마나 물었습니다. 코드번호 쳐보면 나오죠, 이거. 현금 몇 번이에요? 101번. 보통예금 103번. 외상매출금 108번. 예수금은 254. 지급어음은 251. 당기대금은 114입니다. 당좌자산은 101번부터 145번까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당기대금까지입니다. 합계하면 얼마 나온다? 128만 원 나옵니까?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되시겠죠? 자, 6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지폐나 주화, 현금이네. 자, 통화와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통화 대응주권, 즉 현금을 얘기합니다. 즉 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기합수표, 현금 맞죠, 그죠? 다음에 우편 환증서, 환자가 들어가면 현금 맞다 그랬습니다. 다음 배당금 지급통지표, 주식 배당금 영수증도 역시 현금 맞다 그랬죠. 배당금 지급통지표. 정답 몇 번이라고요? 4번입니다. 수입인지 체크해 놓으시고 적어놓으세요. 세금과 공과. 수입인지 뭐냐면 세금과 공과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 급수에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1급 과정 가시면 인지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인지세를 납부하면 세금과 공과로 칠하면 세금과 공과. 자, 7번이에요. 기말 재고사를 과소평가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오는 것은, 자, 기말 재고사를 과소평가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헷갈려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나오는 게 무슨 공식이에요? 오케이, 매출원가 공식입니다. 이게 기억나면 참 좋습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은 뭐 나온다고요? 매출 원가 나오죠. 이 공식이 기억나신다면 그냥 임의의 금액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임의의 금액을 넣는다는 얘기는 기초 상품 재고액 100원 플러스 단기순 매입액 100원 마이너스 기말은 100원. 한 매출가 얼마 나온다고요? 100원 나오겠죠. 이게 정상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정상인데 기말 상품 재고액을 뭐 했다고요? 과소평가한 경우. 과소평가했다는 얘기는 기초는 100원 똑같다고. 플러스 매입액도 100원 똑같다고. 근데 마이너스 기말을 과소평가 작게 잡았다는 얘기죠. 이 금액을 작게 한 80원 잡아볼까요? 80원 잡으면 매출가 얼마 나와요? 120원. 그러면 얘를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과소계산하게 되면 매출 원가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가죠. 100원짜리 120원 냈으니까. 매출 원가란 비용이 올라가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자,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뭐 된다고요? 과대 개선되고 단기 수익 뭐 된다고요? 과소 개선된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이해하고 나면 쉬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예요. 잔잔히 혼자 생각 잘 해보셔야 됩니다. 8번째. 다음 거래 내용에서 기록되어야 할 보조부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자, 상품 60만 원을 매출하고, 자, 현금 60만, 상품 60만 원을 매출했으니까 어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매출했으니까 매출장에 들어가고, 상품이 얼마짜리 들어간다? 상품 재고 적히겠죠. 됐습니까? 네, 대금은 동전 발행의 당좌 수표로 해서 하면 이거 뭐예요? 현금이네. 뭐는 없다? 당좌 예금은 없겠네요. 그죠? 정답 몇 번? 2번. 당좌 예금 출납장은 없습니다. 9번째. 다음 자산 중에서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차량, 운반구, 기기장치 감가상각 맞죠? 뭐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이게 임차보증금이잖아요. 맞습니까? 나중에 돈도 그대로 5천만 원 돌려받습니다. 그죠? 당연히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째.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자본적 지출을 무슨 말이에요? 뭘로 처리해야 돼? 비품이면 비품으로 분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무슨 말 하면 차별에 비품 100원이라고 분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품 100원으로 분기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맞는데 차별에 이걸 뭐로 적었다? 수선비 100원이라고 잘못 적었어요. 잘못 적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얘기죠. 자, 일단 뭘로 적어야 될걸? 자산으로 적어야 될 걸 뭘로 적었어요? 수선비라는 비용을 적어버렸죠. 비용을 잘못 적었으니까 비용이 어떻게 된다? 많아지겠죠.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은 줄어들겠죠. 차별에 비품에 자산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어. 맞죠? 그럼 자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산이 과소개성되겠죠. 자,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산은 뭐하고? 감소하고, 다음에 이익은 만다? 감소한다.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3번. 할만하지 않나요?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11번째입니다. 다음 계정 과목 중에서 재무제표 분류 기준 항목이 다른 것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그랬죠. 예수금 몇 번이라고요? 254. 미지급금 253. 미수수익 1 몇 번은 미지급 비용 25 몇 번이에요.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미수는 돈 받을 거리가 자산이죠. 나머지 뭐라고요?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번째입니다.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렇습니다. 기업주가 매출 1,000원부터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해서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 항상 분개하는 거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없어진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진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어느 변에? 대변에 뭐 없어진다고요? 외상 매출금. 얼마만큼? 100만 원만큼이 회수 불능 되겠죠. 그런데 이걸 회수해서 누가 회수해서 써버렸어요? 사장님이 돈을 회수해서 써버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출금이라 한다 했죠. 차변에 인출금 100만 원 됩니다. 그럼 차변에 오는 계정값은 뭐라고요? 인출금이다. 인출금. 정답은 2번. 13번째입니다.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수익의 이연이라는 것은 수익은 수익인데 이게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란 얘기죠. 그럼 내년에 수익을 먼저 받는 거에 뭐라 한다? 선수 수익이라고 해서 선수 수익. 정답 몇 번? 2번. 자, 1번의 미수 수익은 뭡니까? 수익의 발생 혹은 수익의 예상. 3번의 미지급 비용은 뭡니까? 비용의 예상 혹은 비용의 발생. 4번의 선급 비용은 뭐예요? 비용의 이연이겠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쉬운 내용이에요. 14번째. 다음 중에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적십자회비,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 업무용 승유세에 대한 자동차세, 건물 구입 시 취득세.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건물 구입 시의 취득세를 뭘로 포함시킨다? 건물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했습니다. 됐어요? 자, 다음 문제 15번째.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22년 말 손익계산서에 계성될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감가상각비. 기기장치 시도원가는 1,100만 원. 취득 시기가 2022년 1월 1일. 잔조 가치는 100만 원. 내용수 5년. 상법은 정액법. 정액법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내용 연수 분해. 얼마 분해? 5년 분해. 취득원가 얼마? 1,100만 원. 마이너스. 잔조가액은 얼마? 100만 원. 자, 1,100만 원짜리 기기장치를 사서 5년 쓰고 나면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가치가 떨어지면 1,000만 원. 나누기 5년. 그럼 1년에 얼마씩? 200만 원 맞습니까? 1년에 200만 원씩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얼마 나온다고요? 200만 원. 정답 몇 번? 1번 되겠죠. 이 정도 이론이면 몇 개를 맞아야 된다? 10개 이상 나와야 돼요. 10개 이상이 나오셔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전선에 들어간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셔서 기초정보관리가 18점입니다. 이 18점은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다 입력했는데 차익이 발생하는지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고요. 7월 3일자 일반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놨는 분계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앞에 기초정보관리는 확인해 보시고 감점이 있으면 감점 처리하시면 됩니다. 7월 3일자 창고에서 상품의 적재, 상품을 쌓는 겁니다. 상품을 쌓는 것을 위해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일단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나갑니다. 얼마만큼? 15만 원. 차별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차별의 잡급이라고 그래요. 잡급. 우리가 종업원한테 월급을 줄 때 보통 세 가지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뭐 있었습니까? 급여, 임금, 잡급. 생각나십니까? 급여는 사무직에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월급은 급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한다? 임금. 일당 지급을 한다고요? 잡급.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날짜 8월 6일자로 갑니다. 8월 6일. 달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바쁘게 계시겠지만 입력했는 자료를 띄워서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책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8월 6일자. 경리부서에 사용할 사무용품을 다모아문고에서 구입하고 신한카드 결제했다. 비용으로 처리하며 회계 처리하면 사무용품비 계정과목을 사용하시오 했어요. 차별의 계정과목 뭘로 쓴다고요? 사무용품비 쓰라고 했으니까 차별의 사무용품비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사무용품비 몇 번대? 800번대. 이해가십니까? 자, 금액 얼마라고요? 8만 원 처리하셔야 되고요. 대변 뭘로 처리합니까? 오케이. 대변에는 미지급급에서 얼마? 8만 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지급급에 누구? 신한카드예요. 신한카드. 거래처가 신한카드 들어가 있어야지 감점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 신한카드 안 들어가 있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점. 다음 9월 25일자 갑니다. 9월 25일. 승합차 등록 비용 20만 5천 원을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인 예스카에 현금 지급했습니다. 뭐 쭉 나와 있습니까, 영수증? 자, 일단 현금 구했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얼마? 20만 5천 원. 자, 대변에 현금 20만 5천 원. 차변 뭘로 처리할까요? 차량 운반구예요. 차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차량 운반구의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금액은 20만 5천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으면 되겠죠. 다음 날짜 10월 달로 갑니다. 10월 11일자. 딱 10월 달 띄우세요. 10월 11일. 상품 17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단 당좌금 잔액은 30만 원이고 국민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 한도액은 500만 원 있다 했습니다. 자, 상품 매입했으니까 어느 변에? 차변에 뭐 산다고요? 상품 얼마예요? 170만 원. 차변에 상품 170만 원 분기하시면 되고요. 대변에 당좌 예금 얼마밖에 없어요? 30만 원밖에 없어요. 대변에 당좌 예금은 3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모자란 금액 얼마? 140만 원. 당좌 차월이 있던가요? 있어요. 당좌 차월이 있으면 당좌 차월로, 당좌 차월이 없으면 뭐 간다? 단기 차입금으로. 언더스탠드? 되겠습니까? 140만 원 갑니다. 근데 이 당좌 차월은 결국은 누구한테 빌린 거예요? 국민은행 빌린 거죠. 국민은행 있던가요? 거래처 있어요? 이거 국민은행 거래처 입력하시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돈을 빌려온 거니까 갚아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래처가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다음 날짜 며칠? 11월 8일자입니다. 영업부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하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불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차변을 뭐로 처리할까요? 수선비예요. 수선비. 수선비 800군데 되어 있습니까? 자, 수선비 얼마 있습니까? 3만 원. 뭐 지급했어요? 현금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3만 원. 이라 분기되어 있으면 되겠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분기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차가. 자, 다음 날짜 11월 19일자 갑니다. 11월 19일. 거래처 아사달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30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2% 할인해주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했습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을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뭐 받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받는 거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 회수한다고요? 300만 원을 회수하면서 받으면서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해서 2% 할인해줬습니다. 2% 얼마예요? 6만 원 맞습니까? 6만 원만큼을 뭘로 처리해요? 매출 할인이에요. 매출 할인. 매출 할인이 얼마라고요? 6만 원 되고 나머지 금액은 뭔 계좌로?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습니다. 차외 보통 예금이 294만 원 이렇게 들어올 건데 매출 할인 몇 분 가야 돼요? 자, 이 매출 할인은 상품 매출에 대한 할인이라고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401번이 상품 매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할인은 403번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번호가 딴 번호 되어 있으면 그 점수 날아가는 거예요. 3점 날아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대표의 외상 매출금 누구 거? 아사달입니까? 아사달 유통. 됐나요? 자, 다음 날짜 며칠? 12월 10일. 11월분 건강보험료 25만원, 회사부담분 12만 5천원, 본인부담 예수액 12만 5천원 현금 납부했다. 회사부담은 복리후생비에 처리하며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거 되었습니다. 자, 일단 어느 변에 대변에 무슨 예금 계좌에서 현금 줬습니까? 현금 납부했네요. 대변에 현금을 납부했습니다. 현금 얼마? 25만원 지급했어요. 자, 개인이 부담한 건 뭘로 처리했다? 예수금. 원천수한 거 얼마? 12만 5천원. 회사 부담한 건 뭘로 처리한다고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대요. 그럼 차변에 복리후생비가 얼마? 12만 5천원 되겠죠.
다른 거 뭐 건드릴 거 없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날짜 12월 며칠? 22일 12월 20일 단기 운용 목적으로 주식의 동행 발행해 주식 1000주입니다. 한 주에 액면 5,000원짜리를 한 주당 6,500원에 구입하다. 구입 시 취득 시 수수료 11만원을 포함한 대금은 보통이익을 지급합니다. 자, 차별에 뭐 사온 거? 주식 사온 거. 주식 사온 뭐라 분류한다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 분류한다 그랬어요. 차별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짜리? 1000주 곱하기 6,500이니까 650만원.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하면서 뭐도 지급했어요? 수수료 준 거 맞습니까? 수수료 비용 얼마? 11만원. 수수료 비용 11만원도 같이 지급했어요. 무슨 예금 계좌로? 보통 예금 계좌로. 대별의 보통 예금. 해서 금액은 661만원 되겠죠. 여기서 당연히 주의할 거 뭐 주의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수수료 비용. 왜 주의해야 돼요? 예, 900번대요, 900번대. 900번대라는 얘기는 영업의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거 적으면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영업의 비용이 뭐가 있더라? 생각하셔야 돼요. 영업의 비용은 뭐 있었어요? 이자, 손실, 기부금, 기타의 대운사업비, 단기 매매증권 구입 시 수수료 비용. 맞습니까? 여기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다음에 오류 수정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3일째. 외상매출금 17만원의 회수거래로 회계 처리한 내용은 지혜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다 했습니다. 자, 결국은 10월 3일자에 기존의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대별의 외상매출금도 있습니까? 차별 보통예금 맞아요. 그럼 차별의 보통예금은 그대로 얼마 있다고요? 17만원 변화가 없고요. 대별의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뭘 받은 거라고요? 이자를 받은 거니까 뭐라고요? 이자 수익으로 변경해 주셔야겠네요. 그러면 얼마만큼? 17만원만큼. 됐어요? 넘어가요. 자, 다음 날짜. 10월 15일. 10월 15일. 지출된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뭐 되어 있었어요? 당좌 예금 되어 있었나 보네요. 그죠? 당좌 수표를 발행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통 예금 지급으로 바뀌어졌다. 그럼 당좌 예금 대신에 뭘로 수정한다? 보통 예금으로 수정하면 문제 끝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수정 문제는 여기까지 끝나고요. 결산 정리사항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 문제. 자,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내용들이죠. 12월 30일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내용들 뭐뭐인지 봅시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선급비용 계산하는 문제입니까? 자, 선급비용. 두 번째가 미수수익 처리하는 거. 세 번째가 현가압을 정리하는 거. 네 번째는 긴말 상품 정리하는 거. 그럼 1, 2, 3은 수동이네요. 맞습니까? 자, 1번부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에 본사영업부 운영 차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다. 긴말 수정 문제를 하셔야 했습니다. 자, 일단 보험 기간이 언제입니까?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 1년치 맞습니까? 1년치 자동차 보험료가 얼마예요?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나누기 1년은 몇 개월? 12개월. 나누면 한 달에 얼마씩 나온다? 10만원씩. 이 10만원씩 곱하기 내년 몇 월달까지 지급한 거? 3월까지 지급한 거죠? 그러면 3개월에 해당하는 건 단기 보험료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30만원만큼은 단기 보험료가 아니야. 보험료란 비용을 원래 어느 면 있다? 차별했습니다. 이 비용 중에서 30만원 올릴 게 아니니까 보험료에서 빼주세요. 대별의 보험료. 얼마만큼? 30만원. 차별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먼저 지급한 비용입니다. 해서 내년 건데 원래 뭐 먼저 지급한 거예요. 30만원만큼 선급 비용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되었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12월 31일 수동결산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산이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당기분 임대료 영업의 수익은 50만 원 되었습니다. 자,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임대료라는 얘기는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 하더라도 대별은 뭐는 발생한다? 임대료라는 수익은 발생한다. 맞습니까? 발생주의 입각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발생했다고요? 50만 원만큼. 50만 원만큼 임대료라는 수익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별 뭐 한다? 받을까지 못 받았어요. 해서 뭐 한다? 미수 수익이라고 칠합니다. 미수 수익 50만 원. 자, 결산문기 하나 더 12월 31일. 결산이 현재 현금 실제액이 장부 자료보다 5만 1,000원이 많고 차이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금 장부가 많은 거예요? 실제가 많은 거예요? 실제가 많은 거 맞습니까? 장부에 10만 원이 있다면 10만 원이 있다면 실제가 많다고 그랬죠? 실제는 얼마 있다고? 15만 1,000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수정 문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언제예요? 기말 결산일인 12월 31일이에요. 오늘 입장에서 그러면 이 금액을 맞추려고 그러면 실제인 데서 5만 1,000원을 빼가야 되잖아. 그럼 범죄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매개체라는 정상이다? 차별에 현금이 들어왔네. 얼마만큼? 5만 1,000원만큼 들어왔네. 근데 현금 과부적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결산이니까. 뭐로 처한다? 오케이. 잡다한 이익으로 처합니다. 대별의 잡이익 5만 1,000원. 이렇게 처하시면 됩니다. 요게 수동결산 맞습니까? 자, 자동결산은 어디 가서 입력해요? 자, 자동결산은 어디 가서? 결산자료 입력 가서 입력합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월부터 12월까지죠. 이거 입력한다고 1월, 12월 치지 마세요. 엔터 치면 돼. 엔터 치면 창 열리죠. 맞습니까? 열어서 기말상품 얼마? 기말상품 제공의 자리에다가 얼마? 85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850만 원. 850만 원 입력하시고 뭐 해야 돼? F3번 전부 추가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F3번 전부 추가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조회 한번 봅시다. 문제 7번.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금액이 얼마가 물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금액이 얼마인가 어디 가서 확인할까요? 자, 얘는 합계 자력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유동부채가 얼마냐라고 이름 물었기 때문에 유동부채 언제 6월 30일에 유동부채를 물었을 때는 얘는 합계 잔액 시산표 보셔도 되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 혹은 어디 봐야 된다? 재무상태표 보셔도 돼요. 재무상태표를 열어봐도 그 내용 나옵니다. 얼마 나오던가요, 금액은? 1억 7,580만 원. 1억 7,980만 원. 1억 7,980만 원 나온대요. 1억 7,980만 원. 1억 7,980만 원 나온답니다. 찾아보시고 안 나오면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안 나오면 나중에 뭐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음 두 번째. 3월 31일 현재 거래처 아사달의 외상매출금 잔액 얼마가 물었어요? 거래처 아사달의 잔액. 자, 거래처란 말 나왔죠? 맞습니까? 거래처 아사달의 원잔액 외상매출금 잔액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몇 월? 3월 31일? 3월 31일 날. 자, 얼마나 얻은가요? 420만 원. 420만 원 나옵니다. 당연히 어디 봐야 된다? 거래처 나왔으니까 거래처 원장을 봐야겠죠. 맞나요? 자, 다음 세 번째. 상반기 1월부터 몇 월까지? 6월까지의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작은 월의 차이 금액이 얼마인가? 얘는 보통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단순한 걸 좋아해서 얘는 총계정 원장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달끼리 비교하고 좋거든. 근데 주의할 거는 언제부터?
1월부터 언제까지? 6월 요 사이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많은 달과 적은 달의 차이 금액 얼마? 132만 원 나오던가요? 132만 원 나오더라. 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채점 정확하게 해보세요.